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곳곳에 소나기까지 내리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가방 안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나가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50mm 정도인데요. 오늘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아주 요란하게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며칠간 비가 내리면서 수증기가 지상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더운 날씨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불쾌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자세한 낮 최고 기온 살펴보시면 울진이 31도까지 오르겠고 영덕과 포항이 32도, 경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아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경주의 경우 오늘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돌면서 더운 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가 28도, 독도는 27도입니다. 당분간 동해상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동해남부 해상에서는 비까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비도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 바닷물 수온이 이달 초에 비해서는 2, 3도 떨어졌지만 양식 물고기 피해는 여전히 지속되면서 6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피해가 고수온에 민감한 강도다리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번 주 수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동해안에 고수온 현상이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껏 60만 5천 마리의 양식 물고기가 폐사했습니다. 갑작스런 고수온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양식 물고기가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못해 폐사하는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강도다리의 경우 적정 양식 수온이 14도에서 17도로 넙치에 비해 7도 정도 낮아 전체 폐사 건수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닷물의 수온은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29도를 넘어서며 고수온이 지속됐는데 지난주부터 26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온이 좀 떨어지니까 폐사량은 기존에 있던 영향을 받은 고기 이외에는 크게 폐사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년 수온에 비해서는 여전히 1, 2도 정도 높아 고수온주의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는 24일까지 연안 용성에 의한 냉수대 발생으로 일시적으로는 수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81만 마리의 양식 물고기가 폐사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양식 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비만 오면 오수가 유입돼 시민과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던 영일대 해수욕장 일대의 악취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포항시는 260억 원을 들여 환호동과 우창동 등 오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은 11개 지역에 2020년까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동지역은 빗물과 오수 분리가 90% 이상 가능해져 형산강과 영일만 일대의 수질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포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영일만항이 물동량 감소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영일만항의 물류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냉동창고와 철도, 국제 여객선 터미널 등 시설을 갖춰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영일만항 배후단지에 첫 민간 물류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영일만항 배후단지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부지에 25억 원을 투자한 엘리온 종합물류는 5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2만 TU 이상의 물동량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 물류센터를 이용해서 보관하다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서비스적인 질적인 향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화주들이 이 포항항을 더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류센터 준공이 더욱 반가운 건 영일만항의 경쟁력이 한층 더 세졌기 때문입니다. 2014년 14만 TU에서 2015년 쌍용 자동차 러시아 수출 중단으로 9만 1,200 TU로 급감했고
지난해는 9만 200TU로 더 줄었습니다. 철강 경기 침체와 북방 교역 어려움으로 물동량 감소세도 문제지만 품목도 자동차가 40%, 철강제 30% 등으로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번 물류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또 다른 물류센터와 냉동창고가 준공되면 농수산물 수출이 가능해지고 철도와 국제 여객 부두가 갖춰지면 명실상부한 다기능 항만이 됩니다. 남북 관계 개선 또 북방 물류 증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영일만항이 가장 경쟁력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게다가 정부도 철도와 국제 여객 터미널이 제때 완공되도록 지원을 약속해 영일만항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국토부 일이긴 합니다만 저희들도 계속 예정대로 좀 조속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9년 개항해 자본 잠식 위기에 놓인 영일만항. 환동해안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어떻게 실현할지 기대가 큽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최근 잦은 비로 경북도 내 5,400여 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56.1%로 평년 대비 86% 수준에 도달해 농업용수 가뭄 주의 단계가 해제됐습니다. 농업용수 가뭄 단계는 영농기 저수율이 평년 대비 60%를 밑돌 경우 내려지는데 경북 지역에는 지난 5월 말에 주의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지난 5월 말에 설치한 가뭄 대책 상황실을 평시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경주시립예술단의 예산이 경주문화재단을 통해 위탁 처리되면서 예산 전용에 폐해가 발생하는가 하면 문화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이 시정 홍보에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 실시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의회는 연간 10억 원 이상을 쓰는 경주시립예술단의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경주시 직속기관으로 당연히 경주시가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해야 하는데도 이 업무를 공연기획을 전담하는 경주문화재단에 위탁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인력 부족으로 공연기획이 어렵다는 곳에 일을 떠맡긴 꼴로 지난해에는 공연기획 예산이 운영비로 전용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투명성이 완전히 훼손이 돼버리는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기대하는 것처럼 문화재단의 어떤 전문성을 기대하기에는 전혀 어려운 일이 돼버립니다. 봉황대 뮤직스퀘어 공연도 경주시가 기획한 행사를 경주문화재단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입찰 등을 통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문화재단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도록 주문했습니다. 많은 일을 이렇게 떠맡다 보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쳐내기 바쁜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시에 기대하는 그런 투명한 운영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또 예술의 전당 공연장의 계단을 경사로로 변경하는 등 장애인들이 로얄석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시정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밖에 지역의 한 문화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신라대종 제작과 특강 등 시정 홍보에 사용된 사실이 지적됐고 사적지마다 다른 주차장 요금을 통일하거나 쿠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건의되기도 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37건 등 모두 109건의 개선 사항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오는 24일로 예정된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주시에 전달하고 조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일반 산업단지를 지정해 난개발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사전타당성 검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일반 산단 지정 계획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국토연구원을 통해 타당성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또 산단 지정 계획 조정회의 때 부적절한 산단 지정 계획은 보류시킬 계획입니다. 전국의 일반 산단은 2011년 470개에서 지난해 9월 615개로 늘었고 같은 기간 미분양 면적은 152% 이상 증가했습니다. 맹독선 제조체인 DDT가 경북 유정랑 방사농장 계란에서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계란 안전성에 대한 구멍이 곳곳에서 노출되면서 경상북도가 계란 안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맹독성 제초제인 DDT 성분이 나온 영천과 경산 두 곳의 계란은 방사 토종닭 유정란으로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에 납품되어 왔습니다. DDT는 1979년 이후 40년 가까이 판매가 금지돼 지금은 구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 과수원을 했던 부지여서 토양에 잔류됐던 농약이 계란에 농축돼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출량이 허용치 이내여서 친환경 인증은 취소되고 일반 계란으로는 판매가 가능하지만 농장은 문을 닫을 판입니다. 살충제 비펜트린이 검출된 70 농장 계란의 껍질에는 경북을 나타내는 14 그리고 생산자명 소망이 찍혀 있는데 경주의 한 농장도 생산자명이 같아서 반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양계 산업에 대한 체계와 계란에 대한 안전성이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소나 돼지나 도축하는 과정에서 다 검사를 하잖아요. 우유도 집유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해요. 근데 계란은 빠져 있었던 거예요. 등급만 매긴 거예요. 일상적으로 검사가 됐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전국에서 산란계 농장이 가장 많은 경상북도. 정부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살충제 계란이 나온 농장은 사후 관리반을 투입해 계란 반출은 물론 닭도 반출을 금지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계란 농약 검사는 정부와 별도로 전 농장에 대해 분기당 한 번 이상 자체적으로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산된 달걀 그리고 유통되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란 농장의 생산자 명도 데이터베이스화해 중복을 막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축산물처럼 유통 전 단계에서 모든 계란에 대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운영한 경북 가뭄대책 상황실이 72일 만에 종료되고 평시체제로 환원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달 계속된 비로 저수율이 평년 대비 86% 수준에 도달해 가뭄 주의 단계를 벗어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다른 시도와는 달리 가뭄 심각 단계 발생은 없었습니다. 최근 대구은행이 성추행의 갑질 논란 등 불미스러운 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는데요. 지난주 경찰이 박인규 DGB 금융지주 회장 대구은행장의 대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혀 대구은행 안팎으로 빨간불이 커졌습니다. 임기가 2년여 남은 박인규 행장의 사퇴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대구은행 간부들이 비정규직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인규 행장이 직접 사과하고 직원 4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여성 노동계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해 성추문 사태의 여지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대구은행은 뒤이어 은행 청원경찰 등 협력사 직원의 인격을 무시했다는 정규직 직원의 갑질 논란까지 겹쳐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인규 DGB 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에 대한 경찰 내사 소식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수사 내용이 비자금 조성의 뇌물 의혹이란 얘기까지 나돌면서 박 행장 개인은 물론 대구은행의 신뢰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내사 단계로 구체적인 것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DGB 금융지주는 지난 7월 금감원으로부터 리스크 인식이 미흡하고 위원회 심의 절차가 누락됐다며 7건의 경영 유의와 1건의 개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박근혜 코드 인사라고 알려진 금융계 수장들이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친박으로 알려진 박 행장도 사퇴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자신의 거취를 두고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박 행장은 현재 외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출장 중이셔가지고 핸드폰 통화는 아마 어려우실 것 같고요. 최근 몇 년 사이 생명보험사와 캐피탈 등을 인수하며 공격적인 성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불미스러운 일과 악재가 겹치며 지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지역은행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울진군은 오는 25일까지 학교 주변 분식점과 슈퍼마켓 등 51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및 판매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입니다.
울진군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200m까지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수시로 위생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포스텍은 기계공학과 조동우 교수와 창의 IT 융합공학과 장진아 교수팀 등이 몸속 혈관과 융합될 수 있는 3차원 바이오 혈관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혈관을 몸속에 이식하면 주변의 건강한 혈관과 융합해 이식 부위에 혈액을 비롯한 각종 영양분이 활발하게 공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다리혈관 괴사 방지 효과를 보였으며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증 환자의 송산된 혈관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어제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총선 당시 최대 5개 지자체로 구성된 괴물 선거구가 나올 만큼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공정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 왔다며 조속히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도 4개 지역, 전체 면적이 서울의 약 7배에 달한다며 현행 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앞으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과 관련한 법률안을 심사하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294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박문하 의원이 경산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북도 공공시설물에 대해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행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설치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김희수 의원은 학교 재난위험 시설 지정과 건축물 보수, 철거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위해 경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종영 의원이 5개 광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을, 최병중 의원이 경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할 때 원인 제공자 등에게 부과하는 방제 비용을 다음 달부터 3배 정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제 비용 부과 징수 규칙을 지난 6월 30일 개정했으며 2달간의 홍보와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방제 비용을 산정할 때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는 방제 비용 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제 조치 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제 비용을 산정할 방침입니다. 한빛 원전 4호기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원자력 업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은 어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경락 건물 철판 부식 문제로 시작된 한빛 4호기 안전점검에서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나고 증기 발생기 안에 망치 등 이물질이 들어간 사실이 밝혀졌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내 모든 원전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오늘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가방 안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나가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50mm 정도인데요. 오늘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아주 요란하게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며칠간 비가 내리면서 수증기가 지상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더운 날씨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불쾌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자세한 낮 최고 기온 살펴보시면 울진이 31도까지 오르겠고 영덕과 포항이 32도, 경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아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경주의 경우 오늘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돌면서 더운 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가 28도, 독도는 27도입니다. 당분간 동해상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동해남부 해상에서는 비까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비도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